기원전 771년 주 유왕의 죽음과 함께 춘추전국 시대가 시작됩니다. 기존의 가치는 무너지고 전쟁이 일상화하면서 약자들의 삶이 철저히 짓밟히는 절망적인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하지만 절망과 어둠은 오히려 새로운 생각의 밑거름이 됩니다. 절망적이기에 더욱 절실한 마음으로 희망을 찾아 나선 이들. 세상의 고통에서 눈 돌리지 않고 짓밟히는 이들의 편에서 새로운 세상을 꿈꾼 사람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생각의 폭발을 보여준 그들을 우리는 제자백가라 부릅니다. 북쪽 깊은 바다에 물고기 한 마리가 살았는데 그 이름을 곤이라 했습니다. 이 물고기가 변하여 새가 되니 그 이름은 붕이었습니다. 그 등의 길이가 몇 천리에 이르는지 알 수 없었고 한번 힘차게 날아오르면 날개는 하늘의 구름 같았습니다. 붕이 남쪽 깊은 바다로 옮길 때 파도는 3천리나 솟구치고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 그것을 타고 오르니 9만리 장천을 날았습니다. 춘추전국 시대는 난세였습니다. 난세란 어떤 세상일까요? 아마도 폭풍 우치는 바다 같은 세월일 것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고자 하여도 세상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혼란과 고통이 우리를 잡고 흔들어댑니다. 그저 가만히 숨죽이고 있는 일조차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게 배가 폭풍우를 만나면 불필요한 짐은 버려야 합니다. 내게 꼭 필요한 것들만 남기고 아낌없이 버려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When change is accelerating, then the best thing that you can do is roll with it, is to not be constrained by anything, to move along with it. It's like when you fall out of a car, if you move with in the direction of the car, the metaphor of the boat, of throwing things overboard, lighter things can survive, heavy things are going to sink in a period of turbulence. 이렇게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지킬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인간은 누구나 철학적 질문에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에서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 장자는 당신이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춘추시대 말기 중국 월나라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위 계승자인 수가 왕좌를 버리고 도망을 친 것입니다. 왕자! 왕자 수는 왜 모두가 차지하고 싶어하는 왕위를 버리고 달아난 것일까요?
당시 월나라의 왕실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왕실 내부의 고륙상잔으로 앞선 세 사람의 왕은 모두 비명에 죽고 말았죠.就是实际上当时做官很危险，来自于上面的危险，同时呢，来自于下面的，就是说，子师父啊，对陈世军呐、就是臣子会杀掉这个君王，这种事情也很多。那么有一个国家的君王连续3次被人杀掉。 결국 전혀 예상도 못하고 있던 왕자 수에게까지 왕의 자리가 돌아온 것입니다. 왕자는 도망을 칩니다. 왕자 수가 생각했던 것은 지금 내가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은 나의 평소에 가졌던 꿈과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본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경우에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나. 내가 자연적인 수명이 80이지만 만약에 왕의 자리에 오른다면 40에 죽을 수도 있고 50에 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왕자수는 어떤 왕위에 오르는 것보다도 이 자리를부터 피하는 것이 오히려 나의 건강성, 나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왕자 수는 산속의 동굴에 몸을 숨기고 세상과 인연을 끊습니다. Don't be obtrusive. Keep yourself hidden, but know that you cannot be absolutely hidden. So if somebody's coming after you to find you, to get you involved in this chaos and this danger, be slippery. Slip away. And that's the way to survive and to be happy and to be free, even in the time of chaos.那么这里面我想有2个意思，一个意思就是说，他不想做君王，他想到做君王是很危险的。第二个，他可能觉得君王其实是不必要的，不需要做什么事，老百姓可以自己生活的。 도가적인 삶의 자세를 완성한 장자도 평생에 걸쳐 물질적 이득보다 생명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견지했습니다. 장자의 원래 이름은 장주. 전국시대의 한복판인 기원전 300년 전후의 시대를 살았죠. And we know he was born around 369 BC, mid 4th century BC, and he worked at a place called the Lacquer Garden as a minor functionary, but we really don't have any details about him except to say that he was quite a character, and also he loved words and he was very good with words. So Zhuangzi really didn't want to have anything to do with, didn't want to trade his freedom for political power, for money, for influence. He wanted to live a natural life. 이렇게 평생 자유를 즐기며 살던 장자에게도 출세할 기회가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장자가 복수라는 강가에서 낚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장자가 현명하다는 소문을 들은 초나라 위왕이 대부 두 사람을 보내 장자를 초나라의 재상으로 삼겠다는 뜻을 전한 것입니다. 他说我不去，他举了一个例子或者一个故事，比如有一种牛，这个牛是非常宝贵的，它是全身的毛都是同样颜色的，叫犀牛，那么对它会非常的好，让它吃得很好，保护得很好，然后杀了以后呢，到太庙就是天子的祖庙去做祭祀用，那会披上非常漂亮的绸子用非常好的盘子呀，把它送到太庙去祭祀。那庄子说，他享受了这么好特殊的待遇，等他被杀了去祭祀的时候，他想做一个小猪也做不了。他说，同样道理，我如果去做官，好像地位很好，其实就被看管起来，表面上享受的是荣华富贵，实际上没有自由了。想做一个普通人都做不了。那他这个就说，你不要再跟我说这些事。 결국 초나라 왕의 초대는 무산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소의 불행은 단지 목숨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소의 진정한 불행은 자유를 잃은 것입니다. 자유를 빼앗겼기에 자신의 목숨이 자신의 것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그 때문에 목숨마저 잃은 것이죠. 장자는 소의 비유를 통해 단지 생명의 소중함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본질은 자유니까요. 장자는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못가에 꿩 한 마리, 10걸음에 한 입 조고 100걸음에 물 한 모금. 갇혀서 얻어먹기 그토록 싫어함은 왕 같은 대접에도 신이 나지 않기 때문. 그래서 장자는 당시로서는 지식인들의 유일한 취업 기회였던 정부요직을 멀리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가난이 주는 자유를 즐겼죠. 그런데 아무리 가난을 감수하고 세상을 벗어나려 해도 세상의 올가미가 우리를 놓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물은 사방으로 펼쳐지고 온갖 올가미들이 옥죄어 옵니다. 왕자 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사실 더 흥미로운 후반부가 있습니다. 왕자가 사라지자 월나라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왕이 될 사람이 없어졌으니까요. 곧 왕자 수를 찾아 전국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죠. 그러고는 결국 그가 숨어있는 동굴을 찾아냅니다. 왕지, 소왕지. 那大家老百姓觉得没有王是不行的，所以就找他。那觉得他这个人还比较好，就请他出来做王。他是坚决不做，他坚决不做呢，没有办法，大家就用烟烧火的烟把他熏出来了。
熏出来以后，他就说：“哎呀，君王这种地位啊，为什么要让我来做君王呢？”那是他就很不情愿来做。 우스꽝스럽지만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끌어내서 왕을 시킨 거죠. 왕자 수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탄식합니다. 임금이라니, 임금이라니. 어째서 날 가만둬둘 수 없다는 말인가. 왕자 수의 절규가 꼭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실 겁니다. 세상이라는 올가미는 정말 끈질깁니다. 벗어나려고 발버둥 쳐도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왕자 수의 경우처럼 말입니다. 하물며 현대사회는 더욱 그렇습니다. 국가와 사회가 의무라는 이름으로 쳐놓은 그물은 촘촘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은둔이란 꿈도 꾸지 못할 일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부터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도 자신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는 방법을 장자가 알려드릴 것입니다. 어느 날 장자가 밤나무숲 근처를 산책하다가 이상한 까치 한 마리가 남쪽에서 날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까치는 장자가 있는 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그의 눈앞을 스쳐 나무에 앉았습니다. 장자는 생각합니다. 저놈은 어떤 새인가? 저렇게 큰 날개를 갖고도 멀리 날지 못하고 저렇게 큰 눈을 갖고도 잘 보질 못하다니.发现这个鸟呢，看中了一个螳螂，啊，那个螳螂一动不动，这个鸟就想吃这个螳螂。它螳螂为什么一动不动呢？螳螂前面有一只这个蝉，啊，有一只更小的小动物。那么螳螂想吃它，想吃那个蝉，那个蝉。 螳螂捕蝉，这后边变成一个螳螂捕蝉，黄雀在后，就成语就是这么来的。那庄子看了这突然醒悟到，哦，这个大鸟想吃这个螳螂，螳螂想捕这个蝉，那我呢又想打这个大鸟，我们就在这个链条之中，每个人都想占别人的便宜或者杀害别人，而我们自己背后也可能有人在想伤害我们。 두려움을 느낀 장자가 일어서려는 순간 밤나무 숲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 장자를 도둑으로 오인하고 쫓아옵니다. 장자조차 눈앞의 까치에 취해 자신에게 닥친 위험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죠. 장자가 이 우화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당시 사람들이 한쪽 방향으로 가는데 그 한쪽 방향이 과연 선이냐. 지금 이 우화에서는 보면 죽음이잖아요. 내가 앞을 바라보면서 사냥 목표물을 얻을 것 측면에서 보면 내가 성공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내가 사냥물을 잡는 순간에 나도 어떤 사냥물이 바로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때 장자가 그 우화를 통해서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다들 앞만 보고 특정 방향으로 가면서 그게 선이고 살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게 죽음의 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처럼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물질적인 성공에 눈이 머는 것입니다. 매미와 사마귀와 까치 그리고 장자의 경우처럼 성공에 눈이 멀면 자신에게 닥칠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경계해야 할 것이 물질적 성공만은 아닙니다. 하루는 오나라 왕이 강에 배를 띄우고 원숭이 산에 올랐습니다. 원숭이들은 그를 보고 달아나
깊은 가시나무 숲으로 도망쳤죠. 그런데 그중 한 마리가 거만하게 왕에게 재주를 뽐내며 놀려댑니다. 화가 난 왕은 화살을 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원숭이는 민첩하게 화살을 피하기까지 했죠. 분노가 극에 달한 왕은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한꺼번에 쏴라. 결국 원숭이는 화살을 맞은 채 죽고 맙니다. Don't be aggressive. Don't be combative. Don't fight. So a lot of people, they want to have superiority over others. They want to control other people. That's how they want to be king or governor or something, fighting to get to the top. But Zhuangzi said, no, I don't want to be that way. 所以我想这个故事就告诉他，你不要凭借你自己的一技之长，在这个社会上自以为了不起，就无所畏惧，这是很危险的、很可怕的，也是很无知的。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물질적 욕망에 휩쓸리지 않을 뿐 아니라 남들에게 존경받고 싶다는 욕망에서도 자유로운 삶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지리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턱이 배꼽에 와닿고 어깨는 목보다 높으며 목뼈는 하늘을 향하고 오장의 위치가 머리보다 위에 있으며 두 넓적다리가 옆구리에 와 있는 그런 곱사등이었다고 합니다. There's one particular guy called Zhili Shu. I call him scattered apart in my translation. Like his parts are all scattered. So a lot of people would look at him and say, "Oh, poor guy, so sad." And there are several stories like this in the Zhuangzi about people who are misshapen. But those guys aren't unhappy. They live through life and they don't get in trouble. 곱사등이로 등이 휘어 있기 때문에 바느질이나 빨래를 하는 데는 안성맞춤으로 사방에서 데려다 일을 시키는지라 먹고 지내는 데는 아무 걱정이 없었습니다. 또 키로 곡식과 결을 까부는 일이라면 가족을 넉넉히 먹여 살릴만 했다고 합니다. 더욱 결정적인 강점은 전쟁이 빈발하던 난세에 전쟁터에 끌려갈 걱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나라에서 군대를 징발할 때도 두 팔을 내저으며 그곳을 지날 수 있었고 큰 공사판으로 부역군을 마구 끌고 나갈 때에도 지리소만은 끌려가는 일이 없었죠. 그런데도 나라에서 빈민구제가 있을 때면 생긴 모습 덕분에 쌀 석종에 장작 10단을 꼭 받을 수 있었습니다. So there is a sense, like the analogy there is a crippled body and a crippled heart mind.
that, or crippled virtue, you know, if you want, that by being the way he is, he's able to coalesce with his environment in such a way that he survives. It's in another anecdote that's very similar to that is the tree that is not useful as lumber, and so everybody leaves this tree alone, and so the tree survives. People come and they lay underneath it, but it's in Chinese you say wu yong zhi yong, you know, that it has the use of being useless. 사실 물질적 욕망과 성공에 대한 욕망을 버린 인간은 사회적으로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쓸모없는 존재가 됨으로써 인간은 오히려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쓸모없기 때문에 위험에 처하는 일이 없으며 쓸모 있어지려고 애쓰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고통스럽게 괴롭히지 않습니다. 쓸모 있는 존재가 되려고 남들보다 앞서 나가려고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을 장자는 자신의 발자국과 그림자를 싫어하는 인간의 이야기에서 비웃고 있습니다. This is a story about a man who kept on running in order to outrun his shadow, outrun his own footprints. And so he runs faster and faster and faster and faster and can't outrun his shadow or his footprints. Zhuangzi says, this guy would have been a lot better if he just laid down under a tree. The sun doesn't cast a shadow under a tree. You don't make footprints if you're laying down resting. And so the story is all about taking it easy, you know, enjoying the environment, enjoying the moment. The probably one of the most important messages that we get from these Chinese texts is to live in the very now. Live now. Don't be frenetic, running around, trying to get as much as you can out of life when the future is going to be dependent upon what you do in the very now. 그런데 말입니다. 돈과 명예라는 가장 원초적인 욕망을 버림으로써 평화로운 삶을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에게는 또 다른 욕망이 남아 있습니다. 아니, 욕망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에는 오히려 어색한 것이죠. 공자나 묵자,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돈이나 명예 때문에 그토록 고된 삶을 살고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넘겨야 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숭고한 이상이 있었습니다. 난세를 바로잡고 도덕적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들겠다는 이상 말입니다. 하지만 장자는 숭고한 이상에 대해서도 신랄한 평가를 남깁니다. 도척이라는 흉악한 도적이 있었습니다. 9,000명에 이르는 졸개를 거느리고 다녔죠. 집을 부수고 들어가 남의 재산을 빼앗고 부녀자를 약탈하며 천하를 돌아다녔습니다. 한마디로 떼강도인 셈입니다. 하루는 도척의 부하가 도척에게 물었습니다. 도적질에도 도가 있습니까? 도척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어디엔들 도가 없겠느냐. 무릇 남의 집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마음대로 알아맞히는 것이 성이다. 남보다 앞장서 들어가는 것이 용이요. 나올 때는 남보다 나중에 나오는 것이 의다. 도둑질을 해도 안전한지 가부를 판단해 아는 것이 지이며, 고루 나누어 갖는 것이 인이다. 이 5가지를 갖추지 못하고서 큰 도둑이 된 자는 천하에 없었느니라. 这儒家社会是非常讲道德的，道德就强调一个正确的标准和一个错误的标准，你这样做就是对的，那样做就是错的，讲得很清楚。而老庄呢，他思想基本上要突破这种清楚的、非常清晰的对和错的这样的概念。实际上，这个对和错呢是有相对性的，这个并不是否认对错的区别，而是要这个纠正我们僵化的对和错的这个区别。치모나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설적인 미녀인 서시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말인데요. 서시의 아름다움에 취해 물고기가 가라앉고 날아가던 기러기가 떨어졌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오히려 서시가 다가오면 기러기들은 날아서 달아나고 물고기들은 물풀 속에 숨을 것입니다. 장자는 이런 발상이 지극히 오만한 인간의 입장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这个故事说明表面上讲的是这个动物动物之间有不同的哪个地方好住啊，哪个东西好吃啊，哪个东西漂亮啊。这个不同的标准，实际上指的人世间对于美呀、美丽呀、对于美味呀、好吃的呀、还有这个好听的呀、还有住的舒服的地方啊，都有不同的标准所以那这些标准呢是有一定相对性的。那这样讲呢，就是其实让我们摆脱一种单一的标准，那么这个就可以引申到。任何社会国家不应该以一个唯一的单一的标准作为一个绝对的标准。 All of these stories are about how any kind of dogmatism is the antichrist of wisdom. That the human being, that a good idea today is a bad idea tomorrow if it doesn't change. That the human experience is a process, an ongoing process of transformation. And so what we have to do is we have to be flexible and we have to be able to see the human experience from all different kinds of perspectives. When one thing becomes ossified, becomes a rule, becomes fascism, totalitarianism, when it becomes oppressive, then what it does is it obstructs the process of change.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을 반대하는 이들만 사라지면 천국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으니까요. 하지만 결과는 언제나 지옥으로 끝났죠. 히틀러가 그랬고 일본 제국이 그랬으며 킬링필드를 낳은 폴포트 정권이 그랬습니다. Zhuangzi is like things that are all this way or all that way. Yes, no, true, false. He thinks that there's a spectrum of possibilities. Like maybe there's yes over here and no over there, but usually we're not faced with a pure yes and a pure no. So that's what he means by qi wu. It's like leveling out all these different possibilities and helping us realize that none of them represent ultimate truth. That anywhere along the spectrum is a kind of truth also. 돈, 명예, 이데올로기 같은 세상이 강요하는 기준에 자신을 맞추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아마 행복해질 것입니다.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더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이 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이런 삶조차도 우리의 불안을 완전히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숙명,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장자는 사물의 본성에 대해 깊은 통찰을 얻는다면 이러한 두려움도 줄어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느 날 장자의 아내가 죽자 친구인 혜시가 조문을 갔습니다. 장자는 마침 땅바닥에 주저앉아 질그릇을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혜시가 기가 막혀서 말합니다. 아내가 죽었으면 슬피 고글해도 모자랄 판인데 자네는 오히려 질그릇을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 이건 너무 심하지 않은가? 他说的你不知道，开始的时候我也这样，我也很悲伤，但是后来我想了一想，这个世界上本来什么都没有，杂胡忙乎之间，就是在那个模模糊糊的、看不清的、什么都不知道的状况呢，才开始有了气，有了气以后，才开始有了形状 ，the form， 有了形状以后，慢慢才开始有各种生命。 才开始有草木瓦石这些东西，然后才开始有了人，有了我太太。那我现在太太死了呢，她就又回到这个大自然中，在大自然中睡觉。那我要是哭的话，说明我不懂这个道理。 스피노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모든 사물의 필연성을 이해하는 한 우리의 마음은 그 영향력으로부터 덜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죽음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죽음의 불가피성을 받아들인다면 그 숙명으로 인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피해갈 수는 없어도 받아들일 수는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에는 삶과 죽음에 대한 장자의 더 깊은 통찰이 녹아 있습니다. Well, one of the most important messages of the Zhuangzi is the resolution of the problem of death. That what Zhuangzi is saying is he's saying, if you begin from the fact that everything is association, that nothing does anything by itself, that everything is fundamentally relational, and then
being a thing is an abstraction. If you accept that fact, that everything is an association, then this person, Roger, doesn't stop with my skin, doesn't stop with my family, doesn't stop with my time, that I reach out to the furthest ends of the cosmos, and I'm part of this ongoing process of transformation. And so if my identity is with the entire process of transformation, I don't live, I don't die, I just go on. Every moment is a dying, every moment is a coming into life. And so what I do is I simply continue to live, but to live not in a way that is independent of death, but in a way that is a complement to dying every moment. Don't feel threatened. Don't feel like what's happening naturally is a threat against your existence, because if it's happening, it's part of nature. So a lot of times when we feel threatened or anxious or nervous, that causes us to have illness, or it causes us to do strange things, or it causes us to go insane if we don't know how to come to terms with it. But Zhuangzi would, if you want to have a good life, you should not be troubled by all of these things that are out there, and you can't avoid them anyway. 장자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장자의 책은 그의 죽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장자의 죽음이 다가오자 제자들은 스승의 장례를 어찌 치를지를 놓고 논의를 합니다. 평생을 세속적 욕망과 무관하게 자유로운 삶을 살아온 장자에게 어울리는 장례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제자들은 그래도 존경하는 스승인지라 후하게 장례를 치르고 싶다는 의견을 장자에게 말합니다. 그냥 벌판에 버린다면 새와 짐승들이 시신을 훼손할까 두렵다고도 말하죠. And so when Zhuangzi hears about this, he says, what on earth are you guys doing? He says, I have the sky as my tomb. I have the ground and the beautiful natural world as my tomb. If you bury me above ground, then the birds will eat my body. If you bury me below ground, then the worms will eat my body. What is the difference? Let me die and be part of the ongoing process of nature. Don't gild me like a stuffed pig. 他把人的生命看作是大自然的一个循环的一个阶段，所以就像他自己死，他觉得让乌鸦呀和鸟吃和让蚂蚁蝼蛄吃是一样的，都是生命的一个循环。他太太死，他看的这个世界开始就是什么都没有嘛，慢慢才有了气，然后有了形体，然后有了生命，有了他太太。他太太死了又回去了，所以他对这个生命和死亡看的就是整个人生的一个循环，不仅仅是人生的循环。仅仅讲人生循环有点像佛教，他讲人生、人体、人世跟整个自然界、大自然是一样的，在一个循环发展演变的过程中。所以呢，你不必因为这个生而高兴，不必因为死而悲哀。옛적에 장자가 꿈에 나비가 되었습니다. 팔랑팔랑 경쾌하게 잘도 날아다니는 나비였는데 스스로 유쾌하고 뜻에 만족스러워 자신이 장자인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장자의 꿈에 장자가 나비가 된 것일까요?
나비의 꿈에 나비가 장자가 된 것일까요?韩国使者被参见秦王。